두 눈이 퉁퉁 부은 남성. 没有其他什么症状，就是不舒服的症状，唯独就是眼睛一直在流泪。 피부가 자꾸 벗겨지고 혀가 검게 변한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인들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자신의 코로나 증상이라고 하면서 올라온 영상인데요. 사람들은 증상에 따라 이름까지 붙이면서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이를 일으키는 개체라는 뜻의 변이주의 주를 따와 계속 눈물이나 눈이 부은 사람에겐 울음주라는 말이 붙고요. 극심한 인후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칼날을 삼킨 듯 아프다고 해 칼날주, 온몸이 간지러운 사람들에겐 간지러움주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전에 없던 증상에 신종 변이가 나타난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증상들은 코로나19 유행 기간 중에 주로 어린이들한테 발생했던 다기관 염증 증후군하고 유사하거든요. 손가락, 발가락 같은 데가 이제 뻘겋게 되다가 퍼렇게 변하면서 염증이 심하고, 또 이렇게 눈이나 입안에 점막 같은 것들이 다 벗겨지고 손발이 붓고 얼굴도 붓고 이런 다기관 염증 증후군을 경험하는 사례들이 꽤 있었는데, 이게 사실 성인한테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 증상들이 확실하게 새로운 변이라고 밝혀지진 않았지만 14억 인구만큼이나 다양한 증상에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 발생 추이를 보면 유럽이나 미주에서 큰 유행이 있은 다음에 알파 변이가 나왔었고, 인도에서 큰 유행이 생긴 다음에 델타 변이가 나왔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큰 유행이 있은 다음에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고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중국처럼 감염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던 지역에서 단기간에 큰 유행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같은 것들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다음은 아마 파이라고 명명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알파벳이 바뀌는 변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큰 규모의 집단 감염 다음엔 변이가 발생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세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진 확진자도 사망자도 없다던 중국에서 이렇게 코로나 증상이 터져나온 이유는 바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상했던 대로 확진자가 폭증했고 병원엔 접수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복도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환자들은 항의해보지만 의사들도 별 대책이 없긴 마찬가지인 듯한데요.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서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는데,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화장장에 들어가야 하지만 그마저도 대기가 엄청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스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 정부의 확진자 통계. 중국 보건당국의 공식 집계에 의하면 지난 23일 하루 확진자는 고작 4천여 명. 우리나라가 하루에 8만 명씩 나오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죠. 국내외에서 통계 신뢰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중국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정기적 전수 PCR 검사를 중단하고 14일부턴 무증상 감염자는 아예 통계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도 증상이 없으면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중국의 실제 확진자는 몇 명일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만 매체 중앙통신사에서는 중국 국가건강위생위원회 회의 문건을 인용해 12월 한 달 동안 확진자가 2억 5천만 명이 넘을 거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중국 인구의 약 18%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또 중국 당국은 코로나 사망자 수도 제대로 발표하고 있지 않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由于新冠病毒导致的肺炎 呼吸衰竭导致的死亡，那么归类为呢是新冠病毒感染导致的死亡。 그러니까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사람만 코로나 사망자로 집계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망자 축소를 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꼼수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자 25일부터는 매일 공개하던 일일 통계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통계도 문제지만 더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다음 달 14억 중국 인구의 대규모 이동인 춘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땐 중국 내 이동뿐만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텐데 가까운 한국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큰 유행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새로운 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단시간 내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감시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중국이 새로운 변이가 나온다 하더라도 중국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진앙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중국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또는 중국인들, 또 중국에서 거주하다 오는 우리 교민들 뭐 할 거 없이 중국으로부터 입국자에 대한 감시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여행도 가기 시작하고 세계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네요.